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 라디오 제작단의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2월 남양주 소식공장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가 만난 사람들 코너입니다. 오늘은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상설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눈이 너무나 예쁜 조희정 선임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 상설 미디어 교육이 사실 너무 이렇게 낯선데 도대체 이게 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상설 교육 담당하고 있는 조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예쁜데 예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라고 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게 되네요. 근데 사실 오며 가며 몇 번 뵙기는 했었는데 네. 또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는 영광이 또 저에게 주어지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영광이죠. 이런 거 한번 예.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정말요? 네. 정말로요. 잘 이제 한번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좀 궁금한데 네네. 이게 상설 미디어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상설 미디어 교육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그냥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영상 제작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VR 교육, 뭐 스마트폰 영상 교육 등으로 한 달에 3-4개 정도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뭐 이번에 뭐 미디어 교육 한번 들을 거 없을까 했을 때 홈페이지 슬 들어가 보시면은 네. 저희가 매월 15일에 수강생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항상 여러분들한테 열려있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가끔 저희가 받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건가요? 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항상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수강생 모집을 가장 많이 하는 것도 아마 제 그쵸.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문자를 제가 많이 보내드리곤 하죠. 네. 그러면 맞아요. 이게 수강생들을 가장 많이 모집을 시시때때로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그쵸. 사실 상설이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압박이 사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담당자니까. 압박이 네. 뭐 상당하다라고 하면 좀 오바지만 네. 없지는 않고요. 좀 최근에 좀 힘든 점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너무 방역 수칙도 자주 바뀌고 뭐 인원 맞아요. 제한 같은 것도 맞아요.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15명을 모아놨는데 뭐 갑자기 뭐 10명으로 줄여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방역 패스 시행하면서 이제 미접종자 분들은 좀 어디 가시기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교육을 한 주 들으셨다가 방역 패스 시행하는데 이제 못 들을 것 같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약간 오프라인 교육은 좀 운영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정말 사실 저희도 이제 여기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하지만은 그때그때 바뀌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진짜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저분들은 주말에 꼭 치맥을 해야 되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진짜 항상 공지를 딱 했는데 네. 나중에 이게 바뀌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네. 항의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그 스트레스를 주말에만 치맥으로 풀어야 되는데 평일에도 풀다 보니까 이게 살이 너무 찌더라고요. 큰일 났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조희정 선임님의 간이 같이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네, 그렇죠.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직장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죠? 예.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여러 가지 교육을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사실 아예 그냥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은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 교육은 진짜 괜찮았어요 하는 그런 칭찬이 많았던 교육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거는 약간 개관 초기에 진행을 했던 교육이긴 한데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영상 자서전 같은 거를 만들어보는 교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어가지고 조금 센터에 많이 오실 수 있는 시기긴 했는데 이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아마 영상으로도 만들어보고 오디오로도 만들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보시기도 했는데 좀 제가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이제 어르신들이 본인들 살아오신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기본적으로 주시는 그런 울림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공감하시고 하니까 보는 저도 많이 뭉클했고 수강생분들도 많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고 네.
일단은 전문적으로 이런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시니어분들은 좀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뭐 장비를 어디서 빌려야 될지 뭐 이런 거 관심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시긴 한데 맞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네.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거쳐간 그 센터에 그 많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한결같이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어쨌든 뭐 시니어분이 됐든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얘기를 다들 맞아요. 공통적으로 하시대요. 맞아요. 이게 저희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는 이걸 영어로 풀면은 그 경기 커뮤니티 미디어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센터가 하는 부분 중에 커뮤니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상 미디어도 네. 중요하긴 하지만 같이 오셔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물론 담당자들은 뭐 업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르신분들 그냥 보시면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이런저런 뭐 삶의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저희를 되게 좀 감사하게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막 커피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네. 막 이렇게 따스워요. 네, 되게 따숩게 많이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주로 남양주 시민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이제 저도 일하면서 가장 보람 느낄 때는 그렇게 수강생분들이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인생이란 뭐 이런 거구나 좀 느낄 때 사실 뭐 미디어 이런 쪽도 있긴 하지만 그런 네. 쪽으로는 조금 더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조희정 선임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쵸. 저희가 이게 첫 시간에 그 센터장님 모셨잖아요. 맞아요. 약간 센터장님 하시는 말씀의 그 취지하고 좀 약간 비슷해서 그동안 세뇌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았었나.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한 네. 부분이 네. 이 시청자 센터라는 것이 결국엔 마을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네네. 구심점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센터장님도 사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또 선임께서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세뇌가 많이 되셨구나 그동안. 꽤 오랜 세월을 이제 같이 봤기 때문에 네. 세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정말 좋은 거죠. 뭐 같이 네. 같은 가치관을 직장에서 공유한다는 건 너무 좋습니다. 예, 표정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상설 미디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있잖아요. 네, 운영하시면서 네. 좀 힘드신 건 없으셨나요? 이 부분도 제가 좀 그 상설교육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했는데 일단 저희가 19년도 11월에 개관해서 한 만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육 같은 경우 뭐 물론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교육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오세요라고 열어두다 보니까 맞아요. 뭐 저녁 교육 같은 경우는 시니어 분도 계시고 뭐 직장인 학생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교육 끝나고 강사님이랑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요거는 조금 연령별로 이제 계층별로 좀 끊어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지금 느껴져서 일단 2021년까지는 저희 이제 올 한 해 사업은 다 마무리하고 22년부터는 조금 더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모집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청소년 뭐 성인 중에서도 뭐 중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에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상설 교육은 조금 더 발전하고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음. 근데 한편으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제가 네. 만약에 이 수강생이라는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당연히 초기 그러니까 기초반편 약간 기초편 같은 네네. 경우에는 어떤 그 미디어를 대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당연히 어떤 연령별로 좀 차이가 나니까 따로 반을 만들 수 있는데 약간 고급반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그냥 여기 사실 시니어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맞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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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오히려 분들도. 묶여서 하게 되면 맞아요. 다른 연령층이 더 많은 걸 또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서로 간에. 그게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초급을 그 연령별로 나뉘고 네. 그 이후를 조금 실력별로 실력별로 예, 나누는 네, 것도 네.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 왜- 약간 좀 뭔가 TMI이긴 한데 네. 이 시니어 분들을 이제 약간 좀 묶어놓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아. 왜 우리를 이 시니어란 영역으로 아. 가두냐? 그러니까요. 우리도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맞아요. 얘기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음. 부분은 아닌데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냥 실력별로 나누는 것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이라는 제한에 걸려서 실력은 정말 좋으신데 맞아요. 못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런 제한을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사실은
저희도 자꾸 이제 중장년으로 제가 이제 연령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그게 있잖아요. 왜 언론에 나왔는데 뭐 42세 이상은 이 커피숍에 들어오지 마라. 요즘 그런 커피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42세? 네. 42세는 뭐야?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45도 아니고 5단위로 잘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너무 젊은데 42세.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이미 지났거든요. 근데 나는 그 동네 가면 그 커피숍 못 가겠구나. 어머, 갑자기 어머, 되게 어머. 서글퍼지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예. 그 나이를 어떻게 알죠?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고 모르겠습니다. 들어가게 그러니까 적당히 뭐 보고 너무 많아 보인다 싶으면 민증을 제시하세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유는 뭐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 생각 보면서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또 잘리면 너무 속상하겠구나. 그래서 무튼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하면서 아이디어 내놓고 막. 그러니까요. 아니, 전혀 채택은 너무 되지 좋아요. 않지만, 네. 네, 뭐 이럴 때 아니면 저희가 언제 선임님 만나가지고 맞아요. 또 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맞아요. 예. 어느덧 긴장이 좀 사라졌죠.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네요. 네. 주무시지만 않아요. 네, 2주 뒤에 또 나오고 싶어요. 또 나오시는 거예요? 다 말씀을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정작 다 나오시진 않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재밌는데 아, 그래요? 저희 담당자님한테 한번 다시 얘기해보는 알겠습니다. 걸로.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 상설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신 조희정 선임님과 함께 여러 가지 상설 미디어 교육이 무엇인가, 또 어떤 것들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2021년도 아까 계획이 이제 마무리됐다고요. 네네, 내년도 마무리하고 계획이나 있죠. 뭐 이런 계획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22년 1월 달 같은 경우는 상설 교육을 잠깐 휴식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왜요? 원래는 매월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애 주기별로 좀 교육을 다시 세팅을 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이제 저희 센터를 이제 이용하실 분들이 실제로 어떤 교육을 선호하는지를 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2022년 교육을 세우려고 해서 한 달 정도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잠깐 휴식을 가지고 네. 2022년 2월부터는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필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한 번쯤은 또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선임님의 나의 직장 생활에서의 각오. 2022년도에 치맥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로 나의 직장 생활을 위로하며 힘차게 또 한번 달려보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약간 바른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 진솔한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약간- 솔직히 바른 말 필요 없습니다. 예. 바른 말 필요 없다. 저는 이제 선임님의 깊은 속마음. 네. 두 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래요? 깊은 속마음만 말하면 안 될 것 아니, 같아가지고. 센터장님 들으시나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2년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네. 운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용자분들 어떤 로우 데이터도 쌓이고 해서 조금 더 분석하고 몰입해서 교육을 좀 더 정교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바른 말로는 좀 네. 업무에 더 몰입을 해보자, 자, 더 집중해보자 라는 게 저의 네. 취지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받은 만큼 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몰입은 하되 받은 만큼만 몰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그렇죠. 또 마음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만 들으시는 걸로. 네. 아마 마음을 가득 주실 거예요. 그럼요. 예.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2022년에도 뭔가 재밌고 알찬 그런 상설 교육들이 많이 우리 선임님의 아이디어로 나오기를 기대를 받으신 만큼만 나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금방 어깨가 막 무거워지셨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부담이. 오늘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숫자 보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맞아요. 많이 확 올라가가지고. 그죠? 맞아요. 그냥 예. 몇백 명이라고 했을 때만 해도 이게 무서워서 집 밖에 잘 못 나갔었는데 요즘은 너무 오랜 기간에 시달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몇천 명이라고 나왔는데도 좀 무감각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득 제가 기사를 보다가 너무 무서워진 게 네. 이 시국에 지금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들은 어떨까 사실 그 생각을 하다가 맞아요. 이 몇천 명이라는 숫자를 우리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먹먹해지기도 하고 막막해지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맞습니다. 걱정이고 사실 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게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네, 연말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다 마음 다 잡고 모두에게 힘든 이 시간을 조금 더 함께 노력해서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더 건강한 연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